서울도시건축센터에서 준비한 슬기로운 도시생활은 다양한 분야의 세 분 패널을 모시고 도시공간에 담긴 사람들의 문화와 일상생활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보는 대화 살롱입니다. 이번 시즌2에서는 도시와 우리 사회의 네트워크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로 오늘은 넥스트 공유도시 오픈앤쉐어라는 주제를 가지고 왔는데요. 코로나19로 지금 저희가 만남과 연결이 잠시 멈춰 있는데 이 시대에 우리 도시 생활자들은 어떻게 교류와 소통을 지속해 나갈 수 있을지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본격적으로 패널 토크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토크는 임진영 대표님, 두 번째는 소동호 디자이너님, 세 번째는 이제 제가 진행을 할 거고요. 본격적으로 그러면 패널 토크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오픈하우스 서울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의 이제 캐치프레이즈가 도시의 문턱을 낮추고 건축을 만나다예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건축물들을 직접 보고 경험해야 우리가 좋은 공간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우리 도시가 어떻게 더 나아갈 수 있는지를 보기 위한 것인데, 이제 영국 런던에서 시작해서 꽤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20년 정도 역사를 가지고 있고 전 세계 42개 도시에서 열리고 있고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이 오픈하우스 서울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는 고민을 사실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좋은 건축물이 대부분 사적 영역에 있어요. 그러니까 외국은 공적 영역에서도 좋은 건축물이 많이 있는데 이제 최근에는 이제 도시공간 개선단도 그렇고 대부분 공공건축가의 영역에서 공공건축물 영역에서 좋은 건축물이 등장하고 있어요. 좋은 신호인데 어쨌건 우리나라의 뛰어난 건축물이 대부분 사적 영역에 있기 때문에 대부분 가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당대의 좋은 공간을 경험하게 하고 싶은데 이걸 어떻게 할까라고 해서 시작하는 게 하나가 있고,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만한 것들은 사실 저희가 이제 문을 여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가 문을 열어드리겠습니다 했을 때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사적 영역의 보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을 열어드리겠습니다 사실 거기에 중점이 있는 게 아니라 사적 영역을 잘 보호하고 상호 간의 신뢰를 잘 쌓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가 저희의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그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의 구분이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모호하다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너무 갇혀 있거나 극단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저희가 예전에는 남의 집에 놀러 가는 게 가능했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게 제가 예전에 이제 트위터에서 한 사진을 한번 보게 됐는데 70년대 응접실 사진을 봤어요. 근데 그 70년대 응접실 사진에 뭐가 있냐면 거실에 우리 사무실처럼 이제 소파가 세팅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거기는 어떤 사무실에 놀러 간 것처럼 사적 영역처럼 느껴지지 않는 풍경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이 당시에는 왜 이런 공간이 됐지라고 해서 이제 물어봤더니 그 당시에는 거실에는 난방이 들어오지 않아서 다들 춥기 때문에 TV는 안방에서 보고 거실에서는 그러니까 잠시 이제 머물거나 손님이 왔을 때 접대하는 공간이었던 거예요. 말 그대로 응접실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도시 공간들이 이제 집의 주거 환경이 좀 더 좋아지면서 TV가 이제 거실을 점령을 하고 굉장히 나태하고 게으른 거실이 이제 탄생을 하고, 그렇게 널브러진 공간이 만들어지면서 누군가가 초대했을 때 예전에는 한마디로 사적 영역이 그러니까 존중되지 않는 시절에는 누구나 다 와서 뭐 이렇게 서로 흐드러지게 놀아도 되는 시절에는 그게 용납이 됐는데 요즘 시절에는 이제 더 이상 그게 용납되지 않는 시기에 온 거죠. 그래서 집은 점점 더 닫혀가고 그리고 공적 영역은 존재를 하는데 그 중간 영역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시에서 교류되는 공간이 사라졌구나. 그러니까 누군가 초대받고 초대하는 것도 좀 사라졌지만 그게 왜 사라졌나 생각해보면 우리 집에 누군가를 초대할 만한 반공적 공간 혹은 전위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고, 사적 공간은 존중하되 우리가 누군가를 1년에 한 번 정도는 문을 열어서 초대할 수 있고 그 공간의 가치에 대해서 서로 이제 의견을 나눌 수 있고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잘 보호하는 것이 저희에게 가장 중요한 저희 행사가 가능하게 하는 출발점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해 볼 만한 것들은 우리 도시나 이런 곳에서 그런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이 어떻게 공존하고 있는가를 좀 생각해 보는 게 같이 고민할 부분이 아닐까라는 부분이고,
근데 늘 이제 사적 영역을 얘기할 때 저희가 얘기하는 게 유건 쌤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저희가 광장에 있을 때 광장은 사적 영역이 잘 보존된 상태에서 누구나 만날 수 있는 열린 공간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사실 사적인 영역을 보호해 본 기억이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옛날 어르신분들은 이제 뭐 좋은 말로 하면 친근감이지만 이제 남의 프라이버시에 대해서 이제 섣불리 이제 얘기를 하게끔 하는 그런 저희 분위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광장에 나가도 내가 광장에서 개인으로서 존중받거나 보호받은 기억이 없기 때문에 그 광장에서 그 느낌이 좀 다를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광장은 개인에 대한 존중이 완벽하게 보호됐을 때 보호된 상태에서 만나는 거다라는 게 광장의 의미라면 도시에서도 그렇거나 개인의 공간에서나 저희가 어떤 중간지대 그러니까 뭔가 존중돼야 될 공간들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지 않나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큽니다. 네.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사적 영역의 보호. 그 아까 말씀하신 그 어르신들의 그런 분위기가 저도 그런 걸 보고 자라서 그런지 사적 영역을 내가 하지 않으면 못하는 거고 내가 또 반대로 어떤 타인의 사적 영역에 굉장히 조심스럽고 그런 것들이 예의라고 생각하는 어떤 지점이 있지 않나. 그걸 공유하고 같이 보고 즐기고 이럴 수 있는 문화가 아직은 우리는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으면서 진짜 그런 생각이 드네요. 문화 차일 수는 있어요. 사실 이제 저희가 제일 잘 비교하는 게 네덜란드거든요. 네덜란드는 원칙적으로 1층 창문에 커튼을 치면 동네에서 욕을 먹어요. 떳떳하지 못한 저게 뭐가 있어. 쟤네들 뭐 숨기고 있어라고 본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1층은 도시에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 들여다봐도 되고 우리는 이렇게 살고 있으니까 시각적으로는 공적 영역인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1층 창문도 크게 내고 이제 이렇게 열려 있는 공간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제 일단 거실에서 이렇게 옷 갖춰 입지 않잖아요. 이렇게 좀 편한 훌러덩 이제 속옷 러닝 셔츠 하나 입고 시원하게 그러니까 널브러져 있어야 되는 공간으로 이제 어느 순간 바뀐 거예요. 근데 더 기괴한 건 그런 거를 찜질방 같은 데 가서는 단체로 하잖아요. 예, 똑같은 옷 입고. 그러니까 참 묘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그래서 우리나라는 사실 그러니까 문화의 차이지 그걸 부정하거나 긍정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다만 그렇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그런 결과가 우리에게 좋은가. 그러니까 소통할 기회가 전혀 없잖아요, 저희는. 그러니까 누군가 우리 집에 놀러 온다는 자체가 너무나 큰 부담이 되는 거고 그런 소통이 없기 때문에 점점 더 뭐 선긋기가 좀 더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도시에서나 저 개인의 공간에서나. 임진영 대표님 패널. 네. 첫 번째 토크 너무 잘 들었고요. 네. 두 번째는 소동호 디자이너님 네. 패널 토크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을지로에 오게 된 시간이 이제 6년 차가 되었는데요. 근데 요즘에 이제 작업실 어디세요? 라고 물어봤을 때 을지로라고 하면 힙지로에 있다고 하고 되게 반가워 하시거든요. 근데 뭐 이렇게 대로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상점들이 빽빽히 차 있었고 그때나 지금이나 근데 이제 뭐 제가 들어와 있었던 이제 산림동이나 제 옆에 있는 이정동 이런 데들은 이렇게 골목 안으로 조금만 들어가 보면 이제 빈 점포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던 거죠. 그리고 을지로 특성상 이제 6시가 되면은 이제 모든 상점들이 다 문을 닫아서 굉장히 어두워지는데 정말 지나다닐 수 없을 정도로 소름 끼치게 무서운 그래서 정말 되게 호러 이런 영화들 막 무서운 영화들은 다 을지로에서 많이 찍고 그러니까 그 정도의 이제 공동화 현상이 심했었고 그래서 이제 중구청에서 이제 을지로에 이제 예술가들을 그런 빈점포로 이제 입주를 시키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6년 전에 이제 들어와서 활동을 이렇게 하고 있고요. 특별히 조금 생각나는 프로젝트는 이제 바이을지로라는 프로젝트예요. 그 을지로에는 이제 조명 특화거리가 있을 정도로 조명이 굉장히 유명한데요. 근데 사실 막상 그 을지로의 조명 상점들을 이렇게 들어가서 보면 대부분이 이제 유명 브랜드의 짝퉁, 뭐 디자이너의 카피 제품들 아니면 뭐 정말 소규모 업장에서 만든 중국산 저가 상품들
그래서 결국 을지로 조명 상점에는 이제 오리지널리티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부재가 이제 을지로 조명하면 짝퉁 조명들 이러한 인식들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그 찰나에 이제 중구청과 서울디자인재단이 이제 손을 잡고 바이을지로 프로젝트를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국내 이제 유명 디자이너들과 그 을지로 조명 상점들을 1대1로 매칭을 시켜서 조명 디자인을 개발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게 작년까지 이제 4회를 했었고, 저도 마찬가지로 이제 참여 디자이너로 해서 그 업체 대표님이랑 이제 1대1로 조명 디자인을 이렇게 개발하는 단계를 계속 거쳤었고, 그러면서 이제 드는 생각은 사실 이렇게 1대1로 만나서 이제 협업을 하는 과정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건 사실이에요. 어쨌든 디자이너, 뭐 그 상점 주인, 뭐 제조업들, 그러니까 이러한 신구 세대가 그 자신의 이제 지식 공유를 서로 하는 거죠. 이러면서 어쨌든 을지로가 조금씩 그러한 변화를 조금씩 이끌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오픈앤쉐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거기에는 분명히 산업 클러스터라고 하죠. 그런 네트워크가 이전에 존재했고 기존의 새로운 디자이너가 와서 그 커뮤니티와 힘을 합칠 때 더 시너지가 나는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디자이너들이 더 열광하고 더 이렇게 작동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아까 힙지로도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을지로를 소개하는 요즘에 소개하는 그 방식이 저는 약간 조금 아쉬움이 있어요. 서울이라는 그 도시에서 아마 가장 큰 면적을 차지하는 곳 중에 하나가 을지로일 거예요. 시청부터 시작해가지고 동대문 가기 전까지가 다 을지로잖아요. 1가부터 6가까지가 있는데 그걸 그냥 퉁쳐서 힙지로로 이렇게 소개를 대부분 하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뭐 경리단길이나 연남동은 그렇게 소개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길을 따라 형성된 상권이기 때문에. 근데 을지로는 저는 그런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흡지로로 소개하는 대부분은 아마 을지로 3가 한 몇 블럭에 치우쳐져 있는 뭐 술집 위주로만 소개가 되고 있고요. 그런 모습들이 사실 을지로는 산업유산인데 되게 양극화가 되고 오히려 조성하는 그런 느낌도 좀 들어요. 그래서 과연 이게 처음에는 그런 공간에 들어가서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감각적인 콘텐츠를 가지고 활기를 넣어주는 게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과연 저게 올바른 모습일 건가? 예.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여전히 을지로는 쾌적하지 않은 곳들도 많거든요. 거기를 그냥 불편하지 않게 돌아보는 것도 진짜 을지로인데 많은 분들은 또 쾌적하지 않으면 안 가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부만 보시는 게 되게 많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을지로는 조금 더 세분화돼가지고 소개를 했으면 하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아쉬움이 있어요. 아직도 소개되지 않은 그 주변을 통틀어가지고요. 너무너무 많은데 그 부분은 조금 아쉬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두 번째 세션 너무 감사드리고요. 잠깐 을지로에서 이제 벗어나서 네, 마지막 세션은 이제 제가 좀 나누고자 하는데요. 앞서 소개드렸던 것처럼 저는 이제 코리빙 브랜드 맹그로브를 이제 기획 운영하고 있고요. 아마 아직은 많이 모르실 거고 뭐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 근데 사실 이제 공유주거 분야 이전에는 이제 저는 에어비앤비랑 위워크라는 회사를 이제 다녔어요. 아시다시피 에어비앤비라는 회사는 공유 숙박 플랫폼이고 위워크라고 하는 회사는 공유 오피스 플랫폼. 그래서 이제 지인들이 저한테는 공유 삼관왕을 하러 공유 주거로 간 거냐. 그래서 저는 오히려 농담으로 저는 이제 무소유의 인간이라고 공유만 하다가 죽을 것 같다고 저를 브랜딩하고 하는데요. 네, 웃기려고 한 건데 반응이 별로 좋지 않아서 이렇게 공유 비즈니스 산업에 제가 일하게 된 건 뭐 당시 운이 좋아서이기도 했고 뭐 이렇게 새롭게 생기는 비즈니스 되게 매력이 있다라고 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되돌아보면은 이미 조금 많이 익숙한 브랜드인데 그 당시에만 해도 이게 과연 뭐지? 라고 많이들 생각하셨을 건데요. 뭐 낯선 사람들한테 우리 집에 남는 방을 내어주고 뭐 서로 모르는데 같은 공간에서 일을 하고 지금 제 일은 사실 아예 모르는 사람 같이 사는 것까지 왜 이런 선택을 했는가 저에게도 되게 많은 질문들을 하는데 오늘 조금 더 나눠보려고 해요. 이야기 앞서서 좀 공유의 개념이 조금 다른데 에어비앤비의 공유 숙박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어떤 고객의 서비스를 기업이 쉐어링을 하는 의미인 것 같고 위워크나 맹그로브 같이 어떤 기업의 서비스를 고객이 함께 나누는 쉐어링보다는 커먼 라운지, 뭐 커먼 키친, 이런 공용 키친 그런 의미의 커먼이라는 좀 의미가 될 것 같아서 이걸 구분하기는 어려워서 그냥 같이 공유라고 좀 명명해 보겠습니다.
이런 공유 비즈니스의 좀 미래 방향성에 대해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아무래도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게 되면서 낯선 사람들과 연결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친숙한 사람들과 연결을 좀 선호하고, 심지어 요즘은 친숙한 사람들과 연결도 꺼려지고 개인의 독립이 더 중요해진 시대가 된 것 같아요. 오프라인 공간에서도 운영을 해보니까 외부에, 예전에는 외부 유입을 되게 중요했어요. 우리 공간에 많은 사람들이 와야 돼. 근데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오면 안 돼. 외부 유입보다는 어떤 공간의 안전과 보안에 더 집중하게 됐고요. 근데 이제 운영의 관점에서 이게 풀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향후에 이제 하드웨어적으로 뭐 건축이라든지 개발에 좀 변화가 좀 필요한 시점인 것 같아요. 운영 측면에 조금 더 디테일하게 봤을 때는 사용자를 조금 더 세분화해서 동선을 좀 고려하게 된 것 같아요. 멤버들의 주출입구는 어떤 것이고, 방문자는 어디로 들어올 거고, 그리고 이제 직원들의 안전은 보장이 되었는지, 그리고 자주 드나드는 어떤 파트너사분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우유가 배달이 될 수도 있고, 택배 기사분들이 올 수도 있고, 이런 외부인들이 들어왔을 때 우리의 어떤 보안이라든지 위생은 잘 지켜지는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볼 수 있게 됐고요. 뭐 다 경험하시겠지만 대면 모임은 줄어들고 이제 온라인으로 많이 넘어가고 있는데, 같은 공간에 사는 입장에서는 이제 그런 온라인 미팅은 조금 형식적으로 좀 변해지는 것 같아서, 좀 사회적 어떤 거리두기가 적절하게 유지되면서 소규모로 모이는 모임들만 이제 유지가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일터에서 일상으로 조금 변화되는 시점에서 보면은 사실 저희가 되게 커뮤니티 쪽에서 많이 썼던 단어가 느슨한 연대, 느슨한 연결. 우리 너무 끈끈해지지는 않고 느슨하게 연결되자였는데, 오히려 느슨한 연대도 조금 부담이 될 정도로 저희가 이제 저희 그 리빙에서 추구하는 거는 이제 가벼운 스침이에요. 우리 가볍게 스쳐가고 우리가 정말 필요할 때 그때 대면해요 정도의 어떤 메시지가 조금 더 줄을 이루는 것 같고, 약간 역설적이게도 뭔가 우리 모두가 이제 외로운 건 싫은데 또 모이기에는 되게 두려워지는 시점인 것 같아요. 미래 방향성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보면 주제를 잡고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사실 현재에 대한 이야기만 했던 것 같아요. 그 이유는 현재도 예측하기 어려운 시기인 것 같고, 그래서 이제 현재에 대한 제 어떤 생각, 그런 것들 조금 나누고 싶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되게 긴 이야기를 좀 한 문장으로 마치고 싶은데요. 자주는 아니더라도 이제 가끔 가볍게 스치더라도 연결된 작은 연대가 혼자 그리고 함께 살아가는 도시인들에게 생각보다 큰 힘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좀 궁금한 게 있어요. 그 공유 주거를 선택하시는 분들이 가장 원하는 건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나의 독립된 공간 아니면 공유 공간인지 아니면 이제 프로그램인지 어떤 건가요? 사실은 이제 저희 공유 주거의 어떤 브랜드마다 추구하는 그 타겟들이 조금씩 다른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조금 대학생 그리고 사회 초년생에 좀 집중돼 있어요. 아무래도 집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는 이제 가격이 되게 중요하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위치도 중요하기도 하고, 근데 아무래도 그 코리빙을 선택하는 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내 방은 작더라도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은 거에 확실히 메리트를 많이 느끼는 것 같고요. 뭐 세탁을 하면서 뭐 그냥 캐주얼한 대화들을 하거나, 그리고 저희는 이제 계단과 계단 사이가 사실은 되게 비는 공간인데 여기에 방을 만들기는 어려워서 이제 계단의 어떤 턱들에 이제 혼자 요가할 수 있는 방을 만들고, 그리고 한쪽은 이제 헬스할 수 있는, 뭐 헬스장처럼 좋진 않더라도 혼자 뭐 아령을 들나거나 이런 공간들을 만들고, 그리고 향후에 이제 루프탑도 만들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집에 있으면 답답한데 밖은 못 나갈 때는 이제 루프탑에서 하고, 그래서 아무래도 혼자 살지만 그래도 공용으로 쓸 수 있는 공간들이 많다 보니까 선택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제 벌써 이제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굉장히 다양한 서울을 향유하는 사람들의 방식을 발견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대화 중에 아까 제가 나눠드렸던 비망록에 메모도 많이 하셨고 기록을 하셨는데요. 그걸 바탕으로 오늘 느끼신 키워드나 소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마디 나눠보면 어떨까요? 만나야지 돼요. 커뮤니케이션이 되고, 사람이 만나야지 메시지나 이런 것들을 다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한 번 더 고민할 수 있고, 어떻게 더 긍정적인 에너지의 힘으로 이것들을 생각해 보는지, 그러니까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저도 좀 비슷한 생각을 했는데, 대면에 대한 중요성? 만약에 저희가 오늘 줌에서 이렇게 만나서 이런 대화를 했다라고 하면 이렇게 깊은 이야기를 할 수 없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정말 자신이 할 이야기들만 정말 딱딱하게 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대면하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그리고 나를 어떠한 지식을 또 만들어주는지 이런 걸 정말 깨닫는 하루였던 것 같아요. 저도 좀 되게 연계된 건데 최근에 글을 하나 봤는데 또 교수님께서 쓰신 건데 대학 강연인데 원래 1시간의 강연인데 이제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20분 만에 끝난다는 거예요. 그 20분이 빨리 감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학생들이 10분, 20분 만에 그냥 1.5배속, 2배속.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1시간의 수업에 사실 쓸데없는 질문도 있고 아니면 되게 뭐 이런 어떻게 보면은 투닥투닥 하면서 그냥 농담도 하고 질문도 하고 어떻게 보면 좀 엉성할 수도 있는 어떤 그런 여백의 시간들이 다 사라져서 그냥 20분 만에 끝나는 강연이 돼버렸다라고 하는 게 되게 저는 근래 읽었던 글 중에 되게 많은 공감을 가져갔어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교육 현장 말고도 일터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동료들하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거리감들이 워낙 생기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아쉬워서 결국 만나야지라는 그런 오늘의 총평들은 너무 공감되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좀 오늘 이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 서울에서 살아간다는 것, 좀 생활, 뭐 공간, 뭐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좋은 것 같고, 그 보고타시, 그 콜롬비아 맞을 거예요. 아마 엘리케 페날로사 시장이 그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좋은 시민들이 살고 있는 곳, 그곳이 바로 좋은 도시다. 그런 이야기를 했던 부분에 참 인상적인 게 남아서 앞으로 또 서울에서 또 살아갈 그 날들이 좀 기대가 되는 그런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네. 모든 이 오픈과 쉐어를 해야 되는 플랫폼들이 일시 정지 상태잖아요. 그 아쉬움들이 과연 실제 경험을 대체할 수 있는가. 사실 오픈하우스 서울도 지금 저희의 최대 고민은 문을 열어야 되는데 문을 열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걸 대체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이 과연 원래 방문하던 그 경험을 대체할 수 있는가. 근본적인 질문이거든요. 물론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렇지만 이제 그렇게 멈춰 있지만 하면 지금 활발한 거는 온라인을 통해서 끊임없이 뭔가 대안을 찾아서 제시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언리미티드 에디션도 원래 이제 온라인으로 진행을 했고, 그러면서 어쩌면 지금 이렇게 멈춰선 이 시간들이 다시 찾아갈 지도를 열심히 그리는 과정 아닐까? 다시 만날 수 있겠지라는 희망이 있어야 좀 견딜 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은 이제 우리가 좀 어디를 찾아가야 될지 열심히 맵을 그리고 있는 어떤 과정이라고 저는 좀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이것으로 저희가 대화의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서울도시건축센터 모두의 라운지에서 진행한 슬기로운 도시생활 시즌2의 넥스트 공유도시 오픈앤쉐어라는 주제로 나눠본 첫 번째 대화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다음 대화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